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 경제가 불황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표를 들춰보지 않더라도 자주 가는 동네 가게에서, 그리고 자주 오고 가는 길목에서 이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는 게임업계에서 불어닥친 불황의 파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게임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인 30대와 40대가 상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게임 시간을 26.6%와 28.5%를 줄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주요 게임 업체들의 실적도 추락했습니다. NC소프트는 마이너스 19%, 넥슨은 마이너스 19%입니다. 넷마블은 25% 정도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막상 2분기 성적표는 무려 46.6%나 줄었습니다. 게임처럼 중독성이 강한 상품들도 소득 감소라는 불황의 파고를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같은 상황이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체감 불황 사항은 어느 정도인가? 체감 경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최저임금 급등과 얼어붙은 건설 경기로 길거리 가게들의 매출 감소는 눈에 도드라질 정도입니다. 소득 감소와 구매력 감소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크게 줄이기 때문에 내수를 구성하는 거의 전 분야에 아마 불황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야가 좀 상황이 나을까? 이런 질문에 하나하나 손을 꼽으면 난감할 정도입니다. 정책을 맡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피부로 체감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래의 가게들은 대개 전년 대비 매출이 한 30%, 그리고 많이는 50% 정도 줄어든 경우도 많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씀씀이를 훨씬 더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봉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늘 자신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분주한 일정 때문에 이런 회의 저런 회의 그렇게 줄을 이어서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은 경기라는 것은 그냥 보도로 보거나 그 다음 수리로 보는 것이지 본인이 바닥 경기를 직접 체험해 볼 그런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주어지면은 무슨 일이라도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서민 경제가 크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표로 보는 경제 빙하기입니다. 그럼 그런 체감 경기가 지표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상승은 여러 통계 자료에서 뚜렷한 추세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가계 개인 사업자 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연체율 점검을 했습니다. 1분기에 금융권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는 405조 8천억 정도입니다. 여기는 가계 대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과소 추정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목만 하면 사실은 2017년도에 비해 가지고 대출 규모가 11% 증가했다는 것, 그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대출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빚을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그런 추론을 하게 됩니다. 빚 돌려막기가 성행하고 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보험을 제외한 전 금융권에서 모두 다 상승 추세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금융회사 연체율이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크게 띕니다. 지방의 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6.12%에서 7.75%까지 그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2월 27일 날 나이스 평가 정부는 최운열 국회의원에게 채무불이행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7년도 1분기에는 연체율이 1.32%였습니다.
2018년도 1분기는 1.36%입니다. 2018년도 2분기는 1.39%입니다. 2018년 3월달은 1.41%입니다. 2018년도 4분기는 1.43%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을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측면이 경기 하강을 말해주는 하나의 뚜렷한 지표다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 또 특별한 하나의 현상은 국가 예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액은 한 달입니다. 한 달 7,589억 원이 나갔습니다. 예산으로 한 달 동안. 2019년 들어서서 5차례나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매달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국가 예산으로부터 평균 151만 8천 원을 수령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지불하는 기간을 지금 3개월에서 8개월 지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4개월에서 9개월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도 평균 임금의 한 50에서 60%까지 높일 예정이에요. 그럼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누가 그 예산을 충당할 겁니까? 소득세도 줄어들고 법인세도 줄어드는데, 한 달에 50만 명 이상이 151만 원 정도의 상당의 돈을 정부로부터 받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달 동안 투입하는 것이 7,589억까지 도달했는데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재취업률은 5년째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 예산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이런 제도를 언제까지 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성장률이 2%를 유지하기가 힘든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8에서 9% 정도 늘릴 예정이라 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한 386조, 전년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400조, 전년 대비 3.7%를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428조, 전년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469조, 9.7%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중이 아닌데,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1%나 2%인데 나라가 가져가는 돈은 9.7%인 거죠. 내년도에는 또 한 9%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가 507조에서 한 512조 정도가 될 예정이라 합니다.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씀씀이를 유지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국채 발행,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 부채를 증가시켜서 아마 사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전망과 대책입니다. 국가 예산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재 방식을 고수하는 한 한국 경제의 빙하길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래 갈 거란 이야기죠. 기적을 바랄 수는 있지만 결국 이런 정책 노선을, 현재 문재인 정부가 현재와 같은 그런 정책 노선을 지속하면은 결국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물론 국가가 개개인의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거래가 축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환경은 충분히 정부가 조성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정책은 거래를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결국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정책이죠. 한국은 현재로서는 결국 정해진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우울한 소식입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가 직시할 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을 가정하고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대안을 찾아내고 준비를 박차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록 같은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